어느 날 평소처럼 지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무심코 유튜브를 켰습니다. 나의 첫 마더스데이, 한국에서의 추억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눈에 띄었어요. 썸네일에는 아기와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는 한 외국인 여성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영상을 클릭한 순간 저는 화면에 빠져들었습니다. 영상 속 주인공 벨라는 한국의 남산타워를 가족과 함께 방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날씨가 급격히 쌀쌀해졌습니다. 벨라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있었지만 준비해온 아기 옷으로는 매서운 바람을 막을 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두 명의 여성들이 말없이 작은 쇼핑백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포근한 아기용 양말 한 켤레가 들어 있었어요. 알록달록한 무늬가 박힌 보기만 해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양말이었습니다. 벨라는 깜짝 놀라며 얼마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두 여성은 밝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선물이에요. 괜찮아요. 아기가 추워 보여서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들은 부끄러운 듯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겨진 벨라는 멍하니 양말을 바라보다가 감사함으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낯선 외국인을 위해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진심 어린 배려를 전하는 모습, 그 따뜻한 마음이 화면 너머로도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이런 나라라면 꼭 한번 직접 가보고 싶다. 저도 저런 따뜻함을 느껴보고 싶다고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 에밀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절대 잊을 수 없는 따뜻한 순간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꽤 먼 존재였습니다. 뉴스나 드라마로 가끔 접하긴 했지만 직접 가볼 생각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국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심어준 건 바로 한 편의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호텔을 정하고 한국어로 된 기본 인사말 몇 가지를 메모장에 적어 연습했습니다. 비행을 앞둔 전날 밤 저는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기대감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만약 길을 잃으면 어떡하지?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무례하게 행동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마지막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따뜻하니까 괜찮을 거야. 그리고 드디어 비행기 이륙을 알리는 방송이 들렸습니다. 곧 한국으로 떠나겠습니다. 14시간 가까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들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로비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질서였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질서 있게 움직였고 공항 직원들은 누구 하나 표정 찡그림 없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청년은 무거운 캐리어를 낑낑대며 끌고 있는 저를 보더니 먼저 다가와 도와드릴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친절에 어찌할 바를 몰라 어색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은 무거운 캐리어를 지하철역까지 함께 끌어주었습니다. 웰컴 투 코리어. 그가 마지막에 남긴 인사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가자.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그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서울역 근처에 숙소를 잡은 저는 짐을 풀고 간단히 샌드위치를 먹은 뒤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구글맵을 보며 어설프게 길을 찾던 중 우연히 남산타워로 가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남산타워. 벨라가 양말 선물 받은 그곳이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의 어두운 골목을 지나 남산으로 향하는 오르막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졌을까요? 길을 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몄습니다. 그리고 그때 눈앞에 또 다른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남산타워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가파르고 길었습니다. 낮에는 활기차게 웃으며 걸을 수 있었겠지만 이미 해가 지고 난 뒤에 산책로는 고요하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걷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 습기가 가득해 숨을 들이쉴 때마다 차가운 서리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행의 설렘에 들떠 있었던 제 마음은 어느새 외로움과 긴장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혼자서 너무 무리한 거 아닐까? 혹시 위험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앞쪽에서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아이와 그 아이를 부드럽게 바라보는 젊은 부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작은 손에 커다란 풍선을 들고 있었고 마치 이곳이 자신의 놀이터인 양 즐겁게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조금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가족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어 올라갔습니다. 산책로에는 곳곳에 벤치가 있었고 가끔 커플들이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서울은 생각보다 따뜻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얼마쯤 올랐을까요? 갑자기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몸을 움츠리며 걷던 저는 그만 발을 헛디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Are you okay? 누군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두 명의 한국 여성분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 또래처럼 보였고 다른 한 분은 살짝 나이가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얼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Yes, I'm okay. Thank you. 그들은 다행이라는 듯 웃으며 제 주변을 살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얇은 코트를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지었습니다. 너무 얇아요. 여기 밤에는 더 추워요. 한 분이 그렇게 말하더니 제게 다가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비닐백에서 꺼낸 것은 따뜻해 보이는 손난로였습니다. 그녀는 제 손에 손난로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잠깐 사용하세요. 추우면 안 돼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요. 몇 번이나 손사래를 쳤지만 그들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따뜻한 마음 나누는 곳이에요.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양말 하나를 건넸던 벨라의 영상이 순간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직접 그 정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손난로를 손에 쥐어준 여성분은 저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고 다시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런 따뜻함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남산타워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제 몸은 여전히 쌀쌀했지만 마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도 따뜻했습니다. 탑으로 올라가는 길목에는 조명이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고 곳곳에는 사랑의 자물쇠를 채우는 커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그곳에 혼자였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밤하늘 아래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이곳 사람들은 서로를 지키고 따뜻함을 나누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날 밤 남산타워 전망대에 올라 야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그리고 제 마음속에 다짐을 하나 새겼습니다. 이 여행 동안 더 많은 한국의 따뜻함을 느끼고 돌아가자.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따뜻함이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남산타워에서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손에 쥔 손난로 덕분이었을까요?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작은 골목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서울은 밤에도 환했습니다. 편의점의 밝은 불빛, 24시간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그리고 길거리 곳곳을 비추는 가로등 덕분에 어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밤에도 안전하다. 처음 한국을 준비하며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저는 아주 작은 실수 하나로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던 중 허기가 느껴져 간단한 간식을 사기로 했습니다. 편의점 안은 익숙하면서도 조금은 생소했습니다. 진열대에 가득한 컵라면, 삼각김밥, 각종 음료수들. 뉴욕의 편의점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 저는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거나 고른 뒤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산대에 선 직원분은 제 카드가 해외카드인지 확인하더니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제 단말기가 해외카드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당황해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현금이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직원분은 어색하게 웃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뒤에 줄을 서 있던 어떤 남성이 불쑥 앞으로 나오더니 저 대신 계산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웰컴 투 코리아 퍼스트 첫 번째 선물.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울컥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수없이 하고 편의점을 나섰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도움만 받아도 괜찮을까? 나는 민폐를 끼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호텔방 침대에 누운 저는 이런저런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서울 시내를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가보고 싶었던 곳이 바로 광장시장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재래시장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광장시장에 도착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각종 전, 떡, 고기, 해산물 등 색색의 음식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상인들은 활기차게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한국어가 오갔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전혀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 가게를 구경하다가 커다란 녹두전을 파는 노점에 멈췄습니다.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자리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상인의 환한 인사가 저를 반겼습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로 하나 주세요 라고 말했고 상인은 능숙하게 커다란 파전을 접시에 담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비스라며 김치와 깻잎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맛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파전과 매콤한 김치의 조합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던 순간 옆자리에 어떤 중년 남성이 저를 보며 불쑥 무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Where are you from? How much money you have?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돈 얘기라니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는 건 무례하다고 배워왔습니다. 저는 불쾌함을 느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급히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 파전 가게 아주머니가 다가와 그 남성을 조용히 나무랐습니다. 손님이 불편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는 저를 향해 부드럽게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괜찮아요. 한국 사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그 순간 저의 마음은 또 한 번 녹아내렸습니다. 불쾌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아주머니의 진심 어린 배려가 채웠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따뜻함이 있다. 하나의 사건만 보고 오해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시장을 떠났습니다. 광장시장을 나온 뒤 저는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누구는 친구와 웃으며 이야기하고 누구는 연인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서로를 따뜻하게 지켜주고 있었구나.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발전한 나라나 깨끗한 나라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한국의 진짜 얼굴을 보았다. 어떤 불편함도 작은 오해도 결국은 따뜻한 진심으로 덮여버리는 곳. 이곳이 바로 한국이다. 서울에서의 며칠은 마치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낯설었던 골목길도 이제는 익숙해졌고 지하철 노선도 제법 능숙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머지않아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따뜻한 도시를 떠나야 한다니 벌써부터 그립다.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저는 서울에서 마지막 하루를 특별하게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는 꼭 가보고 싶었던 한옥마을과 청계천을 천천히 걸으며 서울의 고요한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청계천을 따라 걷던 중 작은 찻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예스러운 간판과 나무문이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주머니가 환하게 인사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창가 자리에 안내해 주셨고 저는 한국 전통차 중 가장 달콤하다는 대추차를 주문했습니다.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이 테이블에 놓였을 때 은은한 대추향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지금껏 한국에서 받았던 모든 친절과 따뜻함이 이 한 잔에 녹아든 것 같았습니다. 차를 마시고 있던 중 아주머니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행 중이세요? 조심스럽게 묻는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 한국에 왔어요. 너무 좋아요. 제 말에 아주머니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한국은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나라예요. 처음 오는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참 다행이네요. 아주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작은 찻집은 아주머니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곳이었고 수십 년 동안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시간을 만들어 왔다고 했습니다. 외국인 손님들도 자주 오세요. 처음에는 한국말 몰라서 힘들어도 다들 결국엔 미소로 통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언어는 다를 수 있어도 따뜻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통하는 거야. 그렇게 아주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오늘은 내가 대접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좋은 기억만 안고 가세요. 저는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Thank you so much. I'll never forget. 아주머니는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꼭 다시 와요. 기다릴게요. 그 따뜻한 손길, 그 부드러운 말투는
뉴욕에서도 바쁘게 살아가던 제 마음속 깊숙한 곳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가방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기념품으로 산 작은 한복 인형, 직접 고른 전통차 세트, 그리고 목에 두른 목도리. 모두 한국의 기억이 담긴 소중한 보물들이었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니 문득 창밖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호텔 창문을 열자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요하게 빛나는 도시, 수많은 불빛들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있었겠지요. 저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매일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을 받았다. 길을 몰라 헤맬 때 캐리어를 끌어준 청년, 추운 밤에 손난로를 건네준 여성들, 편의점에서 대신 계산해준 남자, 광장시장에서 저를 위해 대신 사과해준 아주머니, 찻집에서 마지막 선물을 준 한복 아주머니까지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내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야. 내 마음 한켠에 따뜻한 집이 되어버렸어. 이튿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은 왠지 모르게 조용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스쳐가는 서울의 거리,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건물들, 출근길에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다시 올게요. 꼭. 공항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짐을 맡기고 출국 심사를 마친 뒤 대기 구역에 앉아 마지막으로 한국 돈을 꺼냈습니다. 몇 장 남은 지폐와 동전을 바라보다가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돈은 다시 한국에 올 때 쓰자. 저는 지갑 안에 고이 넣었습니다. 마치 다시 돌아올 약속처럼요. 비행기에 탑승하고 안전벨트를 매고 기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승객 여러분께서는 좌석 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는 이륙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고 구름 위로 올라가는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곳의 따뜻함을, 이곳의 정을 절대 잊지 말자. 그리고 언제가 되었든 다시 이 나라의 품으로 돌아오자. 이렇게 저의 한국 여행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국의 향기와 온기가 살아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을 찾게 된다면 이번에는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돌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 덕분에 저는 세상이 얼마나 따뜻한 곳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한 이야기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만의 감동적인 순간이나 마음속에 남은 한국에 대한 기억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